4월의 봄, 화사한 벚꽃이 만발한 주말. 용범씨네 가족이 소풍을 나왔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간식을 먹는 가족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도 이것저것 가득 준비했는데요. 함께 먹으니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귀요미 쌍둥이 자매 하은이와 예은이도 간식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제발 담아가라고. 아빠 용범씨가 뭔가 실수를 한 모양인데요. 깜빡했어. 알아올게. 실수에 대해서 좀 관대했으면 좋겠는데 좀 실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따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네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들. 어린이집 교사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동생들을 잘 챙기는 둘째 예유리. 사춘기에 접어든 첫째 하유리. 아빠와 매일 티격태격하지만 더 없는 단짝이랍니다.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는 쌍둥이 자매. 말도 많고 호기심 많은 넷째 예은이. 조심성 많고 차분한 셋째 하은이까지. 손녀들이 대견하고 기특하기만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 자랑에 할 얘기가 많다는군요. 야 근데 니 오늘 우리를 아웃백에 데리고 갔어요. 얘네 둘이만 용돈 모은 걸로 50만 원을 모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걸 못 모았대요. 그래갖고 24만 원으로 밥을 샀어요. 어버이날에. 우리 손녀들 대단하지 않아요? 사랑을 가득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네 자매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이른 아침. 첫째 하유리와 둘째 예유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나섰습니다. 자연스럽게 분리수거를 척척하는 아이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매주 이렇게 아이들이 분리수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크 하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개를 해가지고 체크별로 용돈을 주셔요. 체크를 많이 할수록 좋은 거라서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용돈 버는 거는 21년쯤부터 했는데 계속 방식이 이렇게 변형되면서 이 방법 한 거는 아마 올해부터.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돈 벌려면 해야 돼요. 저는 사실 꽁돈이 받고 싶은데 꽁돈을 안 줘가지고 이거라도 안 하면 용돈이 없으니까 해야 돼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밀린 숙제하듯 부랴부랴 수건 정리를 하는 둘째 예유리. 식기 정리는 첫째 하유리가 맡았는데요. 바로 오늘이 월급날이기 때문입니다. 앉으세요. 지금 체크해주세요. 몇 개인지. 예율이는 몇 개? 한 개수가 몇 개야? 아빠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하유리와 예유리. 아르바이트 항목에는 거실 정리부터 부모님 심부름하기 등 하는 일도 다양한데요. 아이들은 한 달 동안 집안일을 한 개수에 따라 월급을 받습니다. 잔돈은 좀 이따 바꿔줄게 예율아. 그래서 11조 7천원, 저금 30%, 2만 1,000원, 세금 10%, 7,000원을 제하고 이제 너한테 주면 돼. 그래서 39,000원입니다. 실수령액은 39,000원이네요. 예율이 열심히 있네. 하율인 됐나요? 예율인 됐나요? 그리고 여기 잠깐 헌금. 아이들에게 이제 공짜로 주는 용돈이 아닌 아이들이 이제 노력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같은 1,000원이 있어도 누가 그냥 준 1,000원과 자기가 노력해서 준 1,000원의 쓰임새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매 연말마다 연봉 협상도 하고 내년에 얼마큼 받고 싶니 물어봐서 엄마 아빠는 이 정도 생각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난 이 정도 생각해요 라고 해서 이제 중간점을 찾고 이제 그런 협상들이 아이들이 컸을 때 좀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용범씨 부부는 지난 2005년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만났습니다. 당시 용범씨는 청년부 소그룹 조장이었고 아내 상미씨는 소그룹의 조원이었는데요.
매일 아침 조원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용범 씨. 그러던 중 상미 씨가 힘든 일이 있다며 용범 씨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 일을 계기로 좋은 관계로 발전하면서 2008년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 후 하유리와 예유리를 낳았고 8년 뒤 일란성 쌍둥이 하은이와 예은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 낳기 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쯤 아기를 낳아서 뭐 이렇게 키워보자.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도 아이를 낳아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머리로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얘를 키우려면 우리가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첫애를 그렇게 낳고 키워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한테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그 기쁨과 행복이 너무 큰 거예요. 저희가 쌍둥이가 뭐 저희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생겼을 때도 유사한을 생각해 본 적은 아예 없고요.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출산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둘째 예유리가 태어난 후 8년 만에 낳은 쌍둥이. 상미 씨는 걱정이 앞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네. 큰 아이들과 나이 터울이 컸던 만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육아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어느덧 훌쩍 자라 쌍둥이 동생들을 돌보는 첫째 하유리와 둘째 예유리. 엄마 아빠에게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전하는 모습인데요. 어린 동생들과 놀아주고 챙겨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큰 아이들의 사랑과 배려를 보면서 상미 씨는 기쁨과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시 육아를 시작해야 돼가지고 우선은 어떻게 키우지 이 걱정이 되게 많이 앞섰는데 그 키우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사춘기 아이들 그래 내가 너희도 이렇게 예쁠 때 내 엄마가 이렇게 키웠지 하면서 다시 제가 마음을 다잡을 때가 있어요. 동생들 돌봐주고 함께하는 것이 저에겐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거기서 너무 또 오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화장실 청소 중인 용범 씨. 결혼 후 상미 씨와 각자 집안일에 대한 역할 분담을 약속하면서 16년째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제가 하고 어떤 걸 아내가 할지를 분담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16년째 잘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제 화장실 청소나 설거지 그리고 이제 쓰레기 버리고 음식물 같은 거 처리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하고요. 이제 빨래 쪽이나 아니면 집안 청소 이런 거는 이제 아내가 좀 맡아서 하고 있어요. 주말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용범 씨 부부. 특히 용범 씨는 평일에 아침 일찍 출근하는 만큼 주말에는 늘 아내와 함께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까치발까지 들면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지켜보는 하은이와 예은이. 궁금한 게 많은 모양인데요. 망고 하나 바나나 하나 그 맛보고 기다릴 수 있어? 평일에는 제가 하고요. 주말에는 신랑이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도와줘요. 한 끼. 네, 요리 잘해줘요. 애들도 좋아해요. 용범 씨는 가능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건강식으로 음식을 만드는 엄마와 반대로 아이들 입맛에 맞춘 아빠표 요리는 그야말로 인기 만점. 부족함 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가진 소중한 걸 포기하고 이 아이에게 이걸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되더라고요. 내 몸에서 나온 아이여서 그런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하나 덜 먹고 얘 입에 하나 더 넣어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를 내가 포기하면은 이 아이를 풍족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진짜 많이 배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4세 됐어도 최대한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완전히 100% 다 만족을 시켜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대한 부족함 없이 이렇게 잘 키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첫째 하유리와 둘째 예유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세상을 넓게 봤으면 하는 마음에 용범 씨가 적극 추천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청소년 의회는 청소년 관련 문제를 모니터링해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요. 청소년 의원들은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자문 등을 비롯해 청소년 프로그램, 캠페인 등에 참여하면서 청소년 특별회의 등 청소년 참여기구 교류 활동을 합니다. 이거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율이랑 예율이가 이제 그 상임위원회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하율이는 이제 문화랑 교육, 그다음에 예율이는 체육하고 환경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다자녀 가정에서 이제 자란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런 그 관심사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또 좀 한 명, 두 명 있는 가족이랑 또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주고 있는데, 이제 본회의 때, 그리고 이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이 두 친구가 어떤 정책들을 좀 제안할 수 있을까, 올해는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해 청소년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제 선정에 나섰는데요. 주제가 선정되면 상임위원회별로 청소년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과 방법도 선정하고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주말 저녁, 쌍둥이 하은이와 예은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친구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공동 육아 활동인 모두 가족 품앗이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모임으로 공동 육아를 통해 재능, 양육 등을 함께 나누며 아이의 세계는 넓히고 육아 부담은 덜면서 품앗이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매월 2회 이상 품앗이 활동을 하면 가족센터 등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 육아를 이제 하는 필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큰애 둘째를 품앗이를 한 10년 정도, 10년?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아이가 한 명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배려나 나눔 같은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다 자기 거라고 하고 다 내 거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을 만나면서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같이 뭔가를 나눈다는 거, 같이 경험한다는 거 그런 거를 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품앗이 모임에는 4가족, 총 17명의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데요. 공동 육아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와 야외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용범 씨는 첫째, 둘째 품앗이 활동을 통해 육아에 큰 도움을 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좀 키우다 보니까는 저희 힘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부분을 키워야 한다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면은 내가 채우지 못한 부분을 다른 가족이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 집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채워지는 것을 보고 아 이게 공동 육아가 이래서 진짜 필요하구나. 내가 다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은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들이 이제 활동들 다른 가족이 모이는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평일 아침, 쌍둥이 등원 준비에 분주한 상미 씨. 아이들 씻기는 것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용범 씨가 아침 일찍 출근하는 관계로 상미 씨가 쌍둥이 식사부터 옷 입히기까지 단연간 육아로 다져진 내공으로 척척 준비를 시킵니다. 큰 아이들은 스스로 씻고 등교 준비를 합니다. 언니 학교 간대. 큰애들은 다 지들이 알아서 다 하고요. 저는 이제 쌍둥이만 챙기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동시에 2명을 저도 이제 챙겨야 하다 보니까 조금 바빠요. 쌍둥이들을 등원시킨 후 출근을 하는 상미 씨. 15년간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했었고 올해부터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 먹는다고는 솔직히 생각이 안 드는데 이제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언제 저렇게 컸지? 아 저게 큰 만큼 내가 많이 나이가 먹고 있구나. 그럴 때 실감이 되거든요. 근데 큰애들 보면 또 알아서 하는 것들 보면은 기특하고요. 네 이제 또 동이들도 잘하는 거 보면 네 대견하고 큰 아이들 크는 거 보니까
힘들었지만 너무 이 시기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과연 쌍둥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먼저 꿈틀꿈틀 애벌레가 되고 싶은 친구. 자, 우와 여기 애벌레가 있어. 봐봐. 자, 이쪽 나오세요. 하은이와 예은이는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회성도 좋아 친구들을 배려하고 나누는 건 물론 협력도 잘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한답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다음에 꽃 보고 얘기하자.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많이 배려하고 나눌 줄 알고 그 다음에 놀이에도 집중해서 잘 놀이하고요. 요즘은 이제 3세에서 4세로 성장하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협력해서 놀이하는 모습을 요즘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챙기신다고 할까요? 그래서 다자녀 가구 어머님들은 이렇게 셋째, 넷째 정도 이제 되면은 좀 이제 많이 키워보셨으니까 편하게 키우려고 하시는 면도 있는데 아이 활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항상 아이들 활동에 대해서 많이 여쭈어보시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어머님이십니다. 6층 빌딩 전체 건물의 관리 일을 하고 있는 용범 씨. 건물의 전기, 소방, 열 교환기 같은 시설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매일 아침 건물 각 층부터 옥상까지 시설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꼼꼼하게 점검하는데요. 빌딩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이죠. 이제 안전이고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호가 6살 때, 2호가 4살 때 이제 좀 더 아빠의 손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전 학원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많이 늦게 끝나고 또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는 집에 좀 들어오기 힘들고 이제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서 출퇴근 시간이 좀 일정한 정해진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난 몇 번의 이직 후 지금의 건물 관리 일이 적성에 맞다는 용범 씨. 특히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갖고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결정이기에 더욱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 직장 동료와 함께하는 시간에도 아빠들의 주 관심사는 아이들 육아 문제인데요. 다자녀 아빠인 용범 씨는 좋은 육아 상담사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원해서 이제 뭐 영어 한다고 뭘 갖고 와요. 아빠랑 같이 해라, 뭐 부모랑 같이 해라 해서 갖고 오는데 얘기해줘도 얘는 잘 모르는 거야. 3시만 되면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 학원 간다고. 우리 애들은 학원 안 가니까 계속 남아있고 그거 보고 되게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진짜 안 보내길 잘했다. 용범 씨 동료는 품앗이 활동도 같이 했다고 하는데요. 용범 씨가 헌신적으로 육아를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군요. 저는 회사 생활에 조금 더 집중하는 편이다 보니까 애들한테 좀 소홀한 면들이 많고 애들한테 뭘 해줘야 될지도 잘 모르고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답변도 잘 해주고 하셔가지고 그런 데서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한테 헌신적이다라는 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 좀 이제 애들이 4명이다 보면 형님도 힘들겠지만 형수님도 많이 힘든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내색하지 않고 항상 되게 밝은 모습들이세요. 저렇게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가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씨는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첫째 하유리와 미팅에 나섰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첫째 딸과의 의견 대립이 많아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종종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뜨지 마. 아빠 닮았어. 아빠는 그렇게 뜬 적 없는데? 이러고 있잖아 언니들. 아빠는 혼낼 때 눈에 힘을 주지야. 이러고 있잖아. 눈에 힘을 주지 이렇게 치켜 뜨진 않아. 아니 진짜 혼낼 때 제발 이러면서 쳐다보지 마. 이건 진짜. 아니 아빠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아니야. 아빠 뭐 이러면서 야 내가 앞으로 안 그럴게라. 그 되게 이렇게 무조건 아빠가 회초리 들 때는 눈에 깔아야 된다. 정말. 문제 해결점을 찾으면서 용범 씨와 하유리가 화해를 한 모양입니다.
싸웠는데 이제 화해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견이 이렇게 부딪혀서 많이 싸워요. 어떤 부분이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네, 말한 게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막 안 들어주고 그럴 때 좀 섭섭해요. 그래도 다는 아니더라도 그 부탁을 조금은 들어주면 좋겠어요. 관계라는 것을 급하게 짧은 시간에 내가 필요할 때 쌓으려고 하면은 그 관계는 절대 깊고 이제 튼튼한 관계가 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율이 어릴 때부터, 예율이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같이 하고 얘기 들어주고 나는 이제 항상 너의 편에서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이제 그런 신뢰관계가 14년 동안,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14살이죠. 14년 동안 그것이 쌓였을 때 그때 이제 아이가 아무리 사춘기가 와서 둘의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이제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거는 그 14년 동안 계속 내가 마음을 표현해주고 그 아이는 제가 표현해주는 마음을 계속 이제 받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싸우더라도 바로 이제 화해하고 풀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용범 씨는 아이들에게 꾸준히 마음을 표현하면서 튼튼한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결혼 후 아이들을 위해 만들기 시작한 아빠표 성장 앨범은 네 자매가 태어나고 자란 지금까지도 직접 만들어 매년 아이들에게 한 권씩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일 작은 사람. 이거 제일 쌍둥이 하은이와 예은이도 한 권씩 집어들고 사진 구경하기 바쁩니다. 아빠가 만들어주셔요. 고맙기도 하고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각자의 연도별로 앨범도 있고 그리고 가족 여행 갔을 때 앨범이 있고 하은이, 예은이 같은 경우에는 돌 앨범밖에 각자 앨범은 돌 앨범밖에 없어요. 성장 앨범이 늘어날 때마다 용범 씨 부부는 그동안 아이들이 참 많이 자랐구나 싶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행복은 더 커져간다고 합니다. 가족은 이제 내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든든한 내 편. 근데 그 가족이 많다라는 건 엄마, 아빠도 그렇고 이제 형제 자매도 다 포함해서 이제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내 편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동생들이 함께 자라면서 그 느꼈던 과정들을 통해 그 자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보고 느낄 것들 거기서 이제 큰아이들도 둘만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 또 행복감 그런 것들이 이제 더 2배, 3배, 4배 더 많아진 것처럼 더 이제 커가면서도 서로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더 많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하율이가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야외 연주회를 하는 날, 용범 씨 가족은 하율이의 연주회를 응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멋진 연주를 선보인 하율이를 축하하는 가족. 용범 씨 가족의 사랑이 더 커지기를 응원합니다.